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통신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그 내년도 통신 섹터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내년도 컨셉을 두 줄로 요약드리면, 군계 일학의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5G 특화망의 신성장 동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내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금리 인상 관련이 이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통신업종이 이제 금리 인상기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이때까지 금리와 통신업종의 시가총액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차트인데요. 재밌게도 금리가 통신업종의 시가총액에 대한 선행지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경기 방어 업종에 방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통신업종의 실적 자체가 내년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비용 하향화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 그리고 신규 요금제 출시에 따라서 알프 또는 그 가입자당 매출액 자체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주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5G 특화망 관련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뒤쪽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최근 5G 특화망의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5G 특화망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개화할 거다라는 전망에 따른 부분인데요. 저희는 통신업종, 이 5G 특화망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의 통신업종의 투자 의견은 포지티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탑픽으로 SK텔레콤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통신 3사 합산 업종 PB 밸류에이션 추이인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 자체가 상당히 시장 기대에 이제 못 미쳤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다가 통신업종에 대한 기대가 조금 지금 많이 약화됐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내년도는 통신업종이 상당히 기대에 부응하는, 오히려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7.5% 상회한 5.2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P 멀티플 자체가 내년도에는 한 단계 레벨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비용이 이제 감소를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포인트 자체는 요금제 변화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 요금제는 이때까지 스탠스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5G에 대한 페너트레이션입니다. 페너트레이션은 얼마나 많은 휴대폰 가입자들이 5G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5G 페너트레이션은 통상적으로 새로운 망의 페너트레이션 자체가 높아지는 50% 이상을 넘어서는 시점이 분기점으로 작용을 해 왔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가입자 비중, 왼쪽 차트를 보시면 LTE 때의 가입자 비중인데요. 이 50%를 기점으로 해서 이 통신사들의 요금제 전략 자체가 많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2015년도, 2016년도 당시를 봐도 LTE 가입자 비율, 페네트레이션 자체가 50%를 상회를 하면서 요금제가 이제 다양화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요금제 자체를 이제 다양화하면서 그 가격 차별, 그 요금제를 다양화하면서 이때까지 LTE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가입자들이 LTE로 전환을 하는 계기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알프는 어느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만 통신사의 매출액을 보면 오히려 증가를 하는 것들을 이제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부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해서 가격 차별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5G로 다시 넘어보면 지난 7월달, 8월달 SK텔레콤도 그렇고
KT, LG U+도 그렇고 요금제를 이제 다변화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언택트 요금제를 뿐만 아니라 베이직 플러스, 프라임 플러스와 같은 새로운 요금제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요금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끼어 들어오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다양화하면서 소비자들의 그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못 넘어오는 것들을 이제 최소화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는 플러스 알파로 통신사들의 부가 서비스들이 이제 어 출시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되는 환경에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도부터 통신사들의 구독 서비스가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독이라고 하는 구독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T우주라고 하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구독 서비스는 사실 그 플러스 알파의 매출액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금제를 기존 요금제를 높게 유지를 하는 주요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까지 요금제에다가 구독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가입을 했을 때 비용을 보면 훨씬 더 기존 높은 요금제보다 높은 상황을 연출을 하는 부분인데요. 즉 이런 구독 서비스에 대한 편익을 생각을 해보면 높은 요금제를 유지를 하는 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전략으로 만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금제만 카운팅을 하는 알프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페네트레이션 자체가 50%가 넘어선 이런 상황에서는 알파, 그러니까 가입자당 요금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토탈 개념의 알파가 더 주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알파가 높아지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게 내년도 그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두 번째 포인트는 비용 효율화입니다. 지금 통신 3사의 마케팅 성급 비용 자산과 감가상각비를 보면은 2021년 4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는 동향입니다. 이 마케팅 성급 비용 자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IFRS 15가 들어오면서 마케팅 성급 비용 자산을 고객 생애주기 동안 상각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마케팅 성급 비용 자산 규모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2022년에 통신업종의 실적들을 쭉 리뷰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마케팅 비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키포인트였다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으로는 이 마케팅 성급 비용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n분한 마케팅 비용 자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비용 효율화가 지속될 거다, 강화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감가상각비인데요. 지금 감가상각비도 이 마케팅 성급 비용 자산과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지금 캐펙스 자체가 워낙에 하향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자체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의 실적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차세대 통신망의 페네트레이션에 연계가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3G 때, 스마트폰 때, LTE 때를 보면 마찬가지로 보급률이 50%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이 50%가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비용들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들이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상에는 새로운 통신망 6G가 도입될 때까지는 통신업종의 마케팅 비용이 소강 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실적이 중요해지는 2023년에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통신업종은 저희는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알파는 5G 특화망입니다. 이 5G 특화망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유틸리티와 같은 생산 B2B 단에서 필요한
통신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5G 특화망이 5G의 신성장 동력이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는 연평균 40% 이상의 시장이 확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2023년도부터 성장세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전부터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러한 데 대한 근거로 여기에 대한 성장성을 뒷받침하는 부분으로 5G 특화망 사업자들이 금년도부터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연초부터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LG CNS 그리고 또 카카오가 이 5G 특화망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들은 저희는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활용 계획이 AI 로봇이라든지 물류 자동화, 데이터 센터 이런 데 활용이 되면서 이 5G 특화망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저희는 이 5G 통신 사업자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가 향후 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매출액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는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규 특화망 사업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5G 특화망 신규 사업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통신사들은 이미 5G 네트워크를 전국에 깔아놓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전국에 깔아놓고 있는 5G 네트워크가 이 5G 특화망에도 이용이 됨에 따라서 신규 5G 특화망 사업자 대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5G 특화망이 내년도 부각이 됨에 따라서 통신 사업자의 알파로 작용을 할 거다,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탑픽으로 SK텔레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SK텔레콤은 인적 분할 1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SK텔레콤의 내년도 23년에 투자 포인트로 보는 부분은 구독 모델인 T우주의 알파가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SK텔레콤의 구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한 6개월 정도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에도 안정화가 되어가는 국면입니다. 지금 이제 8월달 기준으로 거의 한 130만 명의 이제 가입자가 이제 가입을 했는데요. 기존과 다른 포인트는 T우주에 대한 가치를 높게 사는 가입자들이 실제로 월 10,000원씩 지불을 하면서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T우주 패스의 기대 혜택 자체가 높다 보니까 SK텔레콤은 2025년 기준으로 한 3,500만 명의 가입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연 4.2조 원의 구독 매출액이 생기는 형태가 됩니다. 이 4.2조 원은 지금 통신사 매출액을 SK텔레콤의 매출액이 연간 17조 원, 18조 원이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거의 한 20%에 가까운 매출액이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T우주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본격화되면서 내년도 SK텔레콤의 주가의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SK텔레콤은 내년도 실적이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마케팅 선급 비용 자체가 빠르게 감소를 해온 국면이고요. 거기에다가 캐펙스가 하향 안정됨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규모 추이 자체도 빠르게 줄어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023년에 SK텔레콤의 실적, 사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실적이 개선되는 형태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렸던 5G 특화망인데요. 5G 특화망 관련해서 저희는 SK텔레콤이 5G X 엣지존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망을 구축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전이라든지 이런 5G 특화망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5G 특화망 및 클라우드 매출이 매년 증가를 하는 구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2022년 기준으로는 1,100억 원 정도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 정도 더 늘어난 1,3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24년, 2025년에는 훨씬 더 빠른 성장률로
이 5G 특화망 매출액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내년도 2023년도에 SK텔레콤 주가에 상당히 캐탈리스트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3년 통신업종 전망 및 탑픽으로 SK텔레콤을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발간하는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